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만만치 않은데 요즘 크게 일고 있는 논란이 있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경사죠. 제79주년 광복절에 정부와 광복회가 경축 행사를 따로 진행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건국절 논란도 포함이 돼 있는데 하필 춘천에서 거행된 강원특별자치도 광복절 경축 행사에서도 이로 인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1948년 건국 발언에 광복회 강원도 지부 회원들이 항의하며 퇴장을 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강대규 변호사. 우리 김진태 지사 친한 강대규 변호사부터 하시죠.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란이 예속 논쟁 비슷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에서 예속 논쟁, 상복을 길게 입을 것이냐, 짧게 입을 것이냐, 검은 옷을 입을 것이냐, 하얀색을 입을 것이냐. 지금 일단 정부는 건국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건국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모든 역사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건국 준비가 있습니다. 건국 선언 혹은 준비가 있고 건국에 대한 과정이 있고 건국 완성이 있죠. 조선으로 예를 들자면 이성계의 건국 완성은 조선왕조실록의 1392년 8월 12일로 나옵니다. 조선 개국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건국을 준비했던 위화도 회군이나 혹은 뭐 18자 위양설 이러한 역사적인 사료에 건국을 준비한 과정이 있는데 위화도 회군부터 건국을 봐야 되냐? 지금 이런 논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모적이냐면 이승만 대통령도 1919년 임시정부를 계승하겠다라고 수없이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그래서 있는 것이고 반대로 반대 진영인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기념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독립기념관장이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독립기념관장이 건국절을 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내막이 있어요.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자꾸 정부가 건국절을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상은 자 여러분들 광복회라는 게 정부의 막대한 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그러한 국가유공자 단체입니다. 광복회 회장을 선출할 때 선거를 통해 선출을 해요. 근데 김진이라는 김구 그 선생님의 장손자 김진이라는 분이 옛날 주택공사 사장도 했었고 지금 광복회 부회장으로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이 후보로 나왔을 때 도운 거예요. 당선이 됐죠. 네네. 그리고 나서 이분을 독립기념관장으로 본인이 추천을 했는데 이분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낙마를 합니다. 저도 지방의 여러 가지 임원추천위원회를 들어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2017년, 2018년 채용비리 사건 이후에는 임원추천위원들끼리 대화도 안 나눠요.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을 보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서류 심사에서 이분이 최하점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뇌물죄 경력이 있는 거예요. 주택공사 사장을 하면서 뇌물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최하점을 받은 것이고 면접에서는 이분이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에 대한 역사 논란을 하는데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하점을 받아서 김영석이라는 관장이 된 건데 김영석은 또 왜 논란이 되냐? 김영석 관장이 주장하는 게 그거입니다. 지금 광복절이라는 의미는 우리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의미가 있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의 의미가 있다라는 그 한 줄 때문에 지금 건국절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지금 국군의 날을 육군, 해군, 공군 합쳐서 하는 게 원래 따로따로 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합쳐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시초인데 1948년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야 독립기념일도 행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1948년 8월 15일 날 개국을 했으니까 개국 행사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어떡하냐. 원래는 처음에는 광복절이 아니라 이름이 독립기념일이었어요. 독립기념일로 하려고 하다가 건국이라는 의미도 해야 되니까 합쳐서 행사를 해서 광복절이라는 이름을 붙이자라고 하는 게 재헌국회, 초대국회 회의록에 명확히 있고 그때 유공자들 혹은 독립운동가들하고 다 상의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논란이 전 너무나 좀 쓸데없고 소모적인 것이라 보여지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피곤할 것입니까라는 것이고 김진태 지사도 그 김진태 지사가 발언을 했던 전문을 살펴보면 건국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독립기념에 대해서 해방을 폄하하고 광복절을 폄하하고 건국절로 가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독립기념 당연히 축하하고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당연히 인정을 하고 다만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한 것은 역사적으로 맞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괜히 이런 소모적 논란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소모적인 논란이죠, 사실. 예, 이런 그 역사 정체성과 관련된 논쟁은 사실 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소모적인 측면이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누군가가 이제 의도적으로 유발시킨다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역량과 사회적인 역량이 그런 이제 함정에 틀에 빠져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현실이 굉장히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건데요. 그 뭐 건국절 문제는 뭐 지금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건국절은 뭐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그냥 그걸로 논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김진태 지사가 광복절 행사에서 뭐 전문을 이제 우리 강변이 모셨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전문을 봤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고 건국의 조건은 주권, 영토, 국민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 건데 그래서 건국이 됐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워딩 그 자체로만 보면은 건국절이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라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광복절 행사에서 이 광복에 대한 의미를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는 도민들 앞에서 법을 지켜야 하는 뭐 법치주의의 화신이 되어야 할 도지사가 거기서 오해가 충분히 될 만한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니 도지사가 왜 그런 그 정치적으로 지금 휘발성이 높고 또 도민들의 의견이 지금 충분하게 성숙되거나 또는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깃발을 들고 나서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누군가 그러면 지사가 나서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고 도민을 통합해야 할 분이 이런 이제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인데 저는 이분이 중앙 정치를 오래 하시다가 지방 행정 책임자가 되면서 오늘 어떤 그 결핍과 소외감의 이 발로가 아닌가 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은 사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그 사건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이거 사실 이제 식상한 얘기지만 전문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3.1 정신에 의거해서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그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국민적 합의예요. 그걸 왜 정면 도전하는 발언을 합니까? 1948년 9월 관보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반이었는데 관보에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연호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논쟁을 자꾸 불러일으킵니까?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광복군이 그러면 우리 김진태 지사의 주장대로 국민국가가 주권, 영토, 국민의 세 가지 구성 요소에 의해서 이제 완성된다고 하는 거 맞는 얘기죠. 뭐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광복군이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만들어서 그 어려운 그 환경에서도 일제 선전포고했고 미국의 그 OSS와 협력을 해서 국내에다가 요원을 파견을 하고 또 국내 진공 작전을 거의 이제 그 하려고 그러던 차에 일본이 항복한 거 아닙니까? 엄연히 우리가 그 광복군이라는 우리 군대를 가지고 일제에 대해서 미국과 연합을 해서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그런 정치적인 주체인데 물론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영토 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치력이 실효적으로 미치지 못한 환경이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정부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죠.
이런 소모적인 논쟁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고 우리 김진태 지사님 제발 도정에 충실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좀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먹고 살 수 있게끔 좀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짧게 반론하겠습니다. 1분 네. 반론. 일단 또 양립 불가에 또 오류를 발언하셨는데 이 발언하고 도정 충실은 양립 가능한 얘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가 맞지 않다고 말씀 하나 드리겠고요. 광복절 행사가 전국 단위 행사가 있고 각 17개 시도 단위 행사가 있고 또 지자체 한 180개의 시군 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서 1948년 건국 발언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하셨어요.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기념하며 건국이라는 단어를 명확히 쓰면서 날짜를 지정하고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지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들이 누구나 다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명확히 발언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로 1919년에 몇 월에 우리나라가 건국이 된 거야? 아니, 약간 그럼 역사적... 김진태 지사가 광복절 행사에서 네. 건국절을 그 두둔하는 발언을 한 건 맞는 거네요, 그럼요? 건국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네. 김대중, 그러니까 노무현 그거를 건국절을 제3자가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 자리에 건국절과 참석한 사람들이 적어도 김진태 지사가 건국절로 건국절을 두둔하는 아니요. 그런 건국절을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건국절은 그러니까 반대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 다른 절이라는 거예요. 거는 네네. 절은 반대해요. 건국절은 반대해요. 근데 문제가 다른 건국이라는 거니까. 거를 명확히 손을 한 거고 이게 왜 소문적이냐면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잖아요. 네. 임시 정부 때 1919년 때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안타까운 게 지금 논란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계속 논란을 제기하는 측이 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 측이나 다른 진영 측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동서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남녀가 갈라지고 노장청이 갈라지고 계속 지금 쪼개지고 있는데 그나마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한일전 축구, 일본에 대한 규탄, 지탄 이런 걸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지금 광복절 행사가 두 개로 쪼개진다는 거에 너무나 좀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고 이 논란은 굉장히 정치적인 논란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 쏙 사라질 거예요. 그러다가 내년 광복절쯤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이런 굉장히 소모성 논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다. 이게 양립 불가의 그 원칙을 뭐 법률 용어인지는 제가 무식하게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논리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도정을 책임진 행정가이자 정치가가 도민의 다수가 합의하지 않은 그런 사안을 놓고 정치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판할 수 있는 거고. 다수가 합의하지 않은 건 어떻게 입증하죠? 아니 지금 김진태 지금 지사의...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만약에 다수가 합의했으면은 김진태 지사가 15일 행사장에서 발언한 거는 그냥 지나갑니다.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논쟁이 되고 그 논쟁이 자꾸 커지니까 도민적인 합의 기반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런 도지사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판할 수 있는 거고. 그럴 수는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걸 뭐 양립 인정하겠습니다. 불가의 원칙이 이런 어려운 용어를 도입을 해서 적용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이 이슈는 이쯤에서 이제 다음에 한번 그만하도록. 다시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